저는 한때 체중 감량을 위해 정말 많은 방법들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이라는 주제에서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시작한 것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인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 체중이 증가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뛰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작용만 남길 뿐 건강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은 오래 지속할 수 없고 결국 원래보다 더 많은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 요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체중 감량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고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체중 감량을 위해 성꾸준함, 과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팁은 단계적인 운동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욕심내지 않고 먼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리고 걷기에서 조깅으로 나아가는 형태로 말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부상을 방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여러 가지 운동을 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일 운동만 하면 흥미를 잃기 쉽고 특정 부위만 발달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1회는 수영을, 주 2회는 요가 수업을, 주말에는 하이킹처럼 다양한 운동을 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하면 전신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고 운동이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동만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식단에 키노아, 통곡물, 신선한 채소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 1회는 원하는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무리한 다이어트 없이도 건강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체중 감량 요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저는 매주 어떤 작은 목표 하나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으로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제공했고 길게 보았을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선 삶의 질 향상이 저의 가장 큰 성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 건강하고 행복한 체중 감량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가족과의 책임, 개인적인 목표 사이에서 점점 지치고 탈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던 그는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명상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처음 명상을 접했을 때 그는 과연 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 모든 고민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들로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가 다소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보자를 위해 준비된 명상 가이드는 그가 한 걸음씩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명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와 호흡법,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간단한 명상 기법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에는 몇 분도 채 집중하지 못했지만 점점 명상의 본질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는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시간이 점점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이 지속될수록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에 집착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명상 연습을 통해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스트레스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해소되고 새로운 의식의 힘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는 대신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일상 속에서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그들 역시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작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온 초보자를 위한 명상은 이 남자뿐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초보자를 위한 명상 가이드를 소개하며 다시금 새로운 삶의 방식에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명상 테라피 모임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혁명을 일으켰고, 그 마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변모해 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는 정가는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마을 주변을 돌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 그의 아침 루틴에는 특별한 루틴이 있다. 바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에너지 부스터, 건강식을 즐기는 것이다. 이 건강식은 정가가 오랫동안 자신만의 비법을 통해 만들어 온 것으로 일반적인 아침 식사와는 사뭇 다른 점이 많다. 먼저 이 식사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마법의 시드였다. 이 시드는 치아 시즈와 플렉스 시즈를 적절히 조합해 만든 것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대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대사용에 온 방법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정가는 이 씨앗을 한밤중에 물에 불려두어 젤리처럼 만든 뒤 다양한 생과일과 견과류를 섞어 먹었다. 이 씨앗은 에너지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비밀이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었다. 정가는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추가하기 위해 오트밀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오트밀을 코코넛 밀크에 끓여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을 더했으며, 때로는 여기에 아몬드를 곁들여 씹는 재미를 더했다. 이렇게 준비한 오트밀은 그의 아침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기둥 같은 존재였다. 이 모든 것 뒤에 정가는 신선한 과일과 꿀을 내어놓았다. 계절마다 다른 과일을 곁들이며 다양한 맛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아침 식사의 묘미였다. 여름에는 제철 베리와 복숭아를 먹었고, 가을에는 사과와 배로 아침을 장식했다. 이런 과일들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공급해 주어 아침부터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마지막으로 정가는 그의 아침을 마무리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차를 준비했다. 일반적인 커피나 홍차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민들레 뿌리차였다. 이 차는 간 기능을 돕고 소화를 촉진시켜 주어 매일 아침 깨끗한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의 아침 건강식은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다. 누가 저렇게 씨앗과 오트밀로 아침을 먹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도 정가의 아침 식사에 점차 흥미를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에너지가 좋아지고 기분 역시 새롭게 전환되면서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정가는 친구들의 요청에 따라 주말마다 마을 회관에서 에너지 부스터 아침 식사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는 정가가 자신의 레시피와 노하우를 사람들과 공유하며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어가는 법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주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점차 건강한 아침 문화가 형성되었다. 결국 이들 모두는 아침마다 깨끗한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정가는 이런 변화에 누구보다도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다. 이제 그의 아침 건강식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아침 에너지 전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청년 하람이 있었습니다. 하람은 마을에서 누구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죠.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던 하람은 독서와 여행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들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람은 슈퍼푸드라는 단어를 책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람은 우선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슈퍼푸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며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힘을 얻기 위해 찾았던 10가지 음식을 알려주었죠. 그 음식들은 블루베리, 시금치, 연어, 아몬드, 귀리, 케일, 녹차, 브로콜리, 아보카도, 그리고 다크 초콜릿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이 음식들을 조금씩이라도 섭취하면 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하람은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이 모든 슈퍼푸드를 구하려면 여러 도시와 시장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이죠. 여행을 하며 그는 마을 시장에서 신선한 블루베리를 사고 해변가의 어촌 마을에서 신선한 연어를 구했습니다.
길가의 농장에서 자란 시금치와 케일을 샀고 높은 산마루 아래에서 아몬드를 얻었습니다. 아침마다 녹차 한 잔을 마시는 현지인을 따라 녹차에 익숙해진 하람은 귀리와 아보카도는 외국 상인에게 받았습니다. 여정이 길어지면서 하람은 점점 피로해졌지만 들고 다닌 다크 초콜릿 몇 조각이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람은 슈퍼푸드를 하나하나 모을 때마다 자기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베리를 매일 먹으면서 피로가 줄어들었고 시금치 샐러드는 그의 소화를 돕는 듯 했습니다. 연어 덕분인지 피부는 더 건강해졌고 아몬드를 먹으면서 머리가 더 빠릿빠릿해졌죠. 하람은 마침내 모든 슈퍼푸드를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매일 슈퍼푸드를 골고루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하람은 전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매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람의 건강을 향한 여정은 단순히 슈퍼푸드를 모으고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을 진심으로 챙기는 여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람을 찾아와 음식에 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람은 자신이 배운 것들을 기꺼이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슈퍼푸드를 자신의 식단에 통합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마을은 주변 지역에서 가장 건강한 마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람의 작은 여정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었죠. 이후로도 하람은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며 또 다른 슈퍼푸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미래에도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돕고 있었습니다.